모닝 브리핑입니다. 전날 국내 증시는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따라서 상승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끌고 밸류업이 밀어주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다만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 반도체주가 오르자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하는 등 순환매는 지속됐습니다. 맞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휴장을 들어간 만큼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전거래 코스피 2,820포인트 돌파에도 성공을 해줬는데 오늘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참 짠합니다. 다른 나라는 잘도 올라가는데 혼자서 헤매며 애쓰고 계속 시도하는 그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이 30년간 박스권에서 돌고 도는 모습 속 모처럼 반가웠던 강한 삼성전자의 반등을 마주할 수 있었던 전거래일. 7월 4일 목요일장 한마디, 삼성전자가 북치고 장구치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날 개장 전 한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삼성전자의 HBM3E 5세대 HBM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이에 개장과 동시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삼성전자. 그러나 사측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주가는 변동성을 확대했고 0.7% 상승까지 내려왔던 삼성전자의 지수 종목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니 시장은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죠. 결국 테스트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통과는 되겠지 시장은 낙관론에 기울었고 삼성전자는 84,000원 선에 안착해주며 코스피는 연고점 재경신에 성공했던 목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현물은 약 3천억 원, 선물은 약 1조 8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피 현물을 약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으며 이에 코스피는 1.11% 올라 2,800선을 탈환했고요. 연고점 또한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에 나섰지만 그 규모는 코스피보다는 작았고요. 코스닥은 0.56% 올라 8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강세 및 밸류업 기대감이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가치주 수급 쏠림에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 열관리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여기에 KN솔은 신영증권이 액침 냉각 그리고 D램 증설 기조의 최대 수혜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주주 환원 기업 세제 혜택 등 정책 구체화 기대감이 계속되며 밸류업 관련주들은 수요일장에 이어 어제도 올랐는데요. 특히 어제는 은행주보다 보험주의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생명은 5%, 삼성생명은 3%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및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관련주들도 올랐는데요. 비철금속 가격은 고용지표 둔화 등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 보였고요. 이에 이구산업은 7%, 풍산은 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2,800선에서 일진일퇴 공방을 벌여오던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초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연고점을 재경신했던 전거래일. 과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연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여부의 키는요. 삼성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삼성전자 드디어 2분기 실적 포문을 연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적 프리뷰로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한 이 굉장히가요,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치가 큰 만큼 조금이라도 삐끗한 결과를 내놓으면 지난주 마이크론 때처럼 실망 매물을 던질 수 있는 게 또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삼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마이크론을 떠올리는 거는 단순히 기우라는 의견입니다. 반도체엔 확실히 봄이 왔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의 상반기 성과급이 기본급의 최대 75%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니 너무
부럽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반도체의 실적은 확실히 개선이 된 것이 사실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컨센, 이 예상치만 봐도 확 체감이 되실 겁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가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3개월 전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8조 3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FN 가이드 기준치고요. 여의도의 기준치는 조금 더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전망한 곳, 현대차증권으로 8조 6천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8조에서 9조 원 사이가 나오면 조금은 아쉽네가 될 수도 있고요. 9조 원에서 10조 원이 나온다? 그래, 잘했는데 주가 바로 올라주기에는 조금은 애매한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10조 원에서 11조 원이 나오면 잘했다. 11조 원에서 12조 원이 나오면 와, 진짜 잘했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0조 원을 찍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환효과로 지금 10% 정도 이익이 증익이 되기에 또 낸드 가격이 전고점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에 D램 가격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사실 이번 분기 낸드 쪽이 정말 하드캐리 해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낸드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5조 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파운드리만 적자가 안 나오고 다른 쪽에서 골고루 잘해주면은 이 습한 여름 우리는 또 한 번 삼성의 시원한 양봉 분수쇼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요. 바로 HBM3E의 퀄 테스트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궁극적으로 시장은 될 거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3E 인증 완료 목표는 8월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SK하이닉스와의 양산 시점 차이는 5개월로 HBM3의 11개월보다도 더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 조금 더 크게 보면 결국 D램 생산자 겨우 세 곳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데 삼성전자 없이 HBM의 충분한 공급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인증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HBM이 뜨니 부각을 받는 섹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전공정 장비주들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해 아쉬운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바로 월요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총 8개의 공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도 웨이퍼 제조부터 금속 배선 공정까지의 공정을 우리는 전공정으로 분류를 하고 EDS 공정, 패키지 공정을 후공정으로 분류하는데 크게는 전공정을 3개 절차로 보기도 합니다. 노광, 포로, 증착, 디포지션, 그리고 식각, 애칭 공정으로 분류를 하죠. 다 웨이퍼를 만들고 이 동그란 웨이퍼요. 감광액을 도포하고 패턴을 새기고 전기 물질을 입히고 이런 단계가 전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들에 주목하는 건 일단 지금 HBM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하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해지면서 공장 계속 짓고 있죠. 공장 지으면 사실 바로 먼저 들어가는 게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반도체 암흑기를 거쳤을 당시 저점을 찍었던 전공정 관련주들이 너무나 쉬어갔던 만큼 이제는 다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25년 메모리 투자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관련주들. 관건은요. 2025년부터 실적 가시화가 되니 PER 포함 밸류에이션이 다시 얼마나 낮아지냐, 그러니 추가적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뿜어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유진테크입니다. 전공정 과정 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가는요, 저점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기업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만큼 전날 5% 가까이 추가적 상승 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유진테크와 더불어 증착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ALD 장비는 SK하이닉스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주가는 SK하이닉스 하락과 함께 전날에는 동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PSK 보겠습니다. PSK홀딩스에서 전공정 장비만 따로 떼어내서 만든 기업입니다. 이 감광액을 웨이퍼에서 제거해주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제 6.4%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도 볼까요? 실리콘 부품이 주요 매출의 8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며 전공정으로 분류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가는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공정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삼성전자의 종가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보며 월요일 모닝 브리핑도 기대해 주시죠.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는데요. 회계연도 2025년까지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선익시스템은 236억 원 규모의 평택 소재 토지를 평택도시공사로부터 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착기 생산 증설을 위한 공장 및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8.6세대 OLED 양산용 증착기 추가 수주 물량에 대비한 증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스텐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 아토피 피부염 임상 3상에서 일자 평가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통상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임상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듯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됩니다. LG전자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가전사업 호실적의 지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전 8시 5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해당 발표와 관련해선 지난 4월 적자 전환한 경상수지가 다시 5월에 흑자로 돌아섰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행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까요? 금융주도 함께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지금 5억 주가 넘는 유통 주식수에서 5천만 주가량 좀 줄인다, 소각을 한다라는 내용을 한 언론 매체가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렸습니다. 아직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 밸류업 정책 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힘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지 여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